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초특급 미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 선미? 선미 감사합니다. 아, 선미 닮았다. 선미 몇 번 들은 적 있어요. 진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승빈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이고 싶지 않은 일반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신기하다. 네. 외모가 예쁘시면 장점이 네. 많죠. 장점이 아무래도 많죠. 네. 일단 좀 호감적이게 대해주시는 것만 해도 좀 많이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하이테크 감정평가 법인의 이사님이십니다. 근데 거기는 좀 직책이 높네요? 일반적인 회사로 보면 뭐 대표 밑에 이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 회사가 좀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직급 체계로 보자면 이제 팀장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그 다음에 부사장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팀장을 맡은 이후로 지금 2년 차부터 이사를 달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기업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네. 그냥 이제 진짜 그 감정평가. 그래서 제가 점점 반전이 있는 회사라고 느꼈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사무실로 전화를 해도 전화 받으시는 직원분이 상주를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전화를 안 받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실체가 있는 회사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뭐 직접 찾아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워크인 회사가 아니라서 전화 상담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개인 고객 담당자 분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상담이 되는 구조라. 저도 거기에 감명을 좀 받았던 게, 저도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데 막 화려하게 꾸며서 상담실을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질에 집중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네, 맞아요. 역시 정말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여기 보면 특수 감정평가 쪽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맞아요. 특수평가란 게 기존에 이제 토지평가, 부동산평가 이런 거 뭐 말고 약간 벗어나 있는 영역, 이외의 영역들을 평가하는 그 분야를 특수평가. 예전에 제가 그 유튜브 채널 관련해서 동업이랑 판매랑 관련했었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 채널 평가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이유가 그때 유튜브 채널을 팔았는데 그게 네. 이제 사기가 되냐 안 되냐 할 때 그게 피해액이 얼마냐 했던 그런 소송건이요. 그런 중요한 쟁점이 걸려 있었는데, 근데 유튜브 채널 평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사올 때는 시장에 나와 있는데 물건들이 구독자 수, 최근 조회수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걸 하는 거죠, 맞죠? 네. 이거 급여 책이 공개해도 되나? 오늘 오기 전에 대표님한테 제가 이런 방송을 할 예정인데 하이테크에 관한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뭐 혹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그냥 딱 주주로 오셨어요. 편하게 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대표님 진짜 쿨하시고 그만큼 또 숨길 것도 딱히 없고요. 이게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보시면 처음에는 알고 했어요? 급여를? 처음에? 아니요. 그냥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대표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몇 개 없었어요. 이제 조건이 자취를 하는. 자취가 왜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왜 자취를 물어보냐. 근데 그거였어요. 그냥 주량 물어보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대표님 경험상 이제 어떤 직원들의 이력을 봤을 때 자취하는 분들이 자리를 좀 잘 잡더라, 오래 자리를 빨리 잡고 오래 일하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자취 중이었고 이제 대화도 잘 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그거 하나만 물으시고 뭐 토익 이런 것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됐네요, 그거면 됐어요 이러고 언제부터 나오실 수 있냐. 그래서 완전 좀 빠르게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냥 그거만 하셨어요. 이제 우리 하이테크라는 회사는 대략적으로 이런 회사다 분위기를 조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만의 회사의 이념 같은 거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이제 훑기식으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것도 감성이다. 감성. 감성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애매했었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어버버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세무사님이나 이제 거래처 뭐 회계사님 분들한테 저희 이거 잘하니까 저한테 꼭 맡겨주세요. 뭐 이렇게 일적으로만 다가갔었는데 이런 게 제 스스로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관계지향적으로 좀 다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먼저 좀 친해지고 싶고 막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하고부터가 조금 잘 되더라고요. 일이 또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상대 거래처 분들도 저를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런 걸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B2B니까 또 그런 영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중요해요. 네. 그 사람과 관계. 계속적으로 이제 그분이 가져간 물건이나 뭐 대상물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신뢰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 급여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정말 많이 볼 때 억대도 하신다고요? 억대 누가 억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평가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부동산 평가랑 무형자산 평가가 수수료 선정되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이제 부동산 평가 쪽은 이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다른데 예를 들어서 평가액이 3억일 때 금액이랑 이제 뭐 100억일 때 금액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근데 저 정도 억대 정도 되려고 하면은 보통 무형자산 쪽이세요. 무형자산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죠. 네, 맞아요. 좀 어떤 특수한 건들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평가를 하는데 그만큼 좀 까다로운 건들은 수수료가 많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억대도 하시죠. 수수료를 빼고 억대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저도 자취하는데? 네? 저도 자취. 오실까요? 여기 재밌는 댓글이 있네요. 이제 누나 몇 살부터 예뻤어요? 이러는데. 몇 살부터 예뻤어요? 한 6살 때부터는 좀 여자의 형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머리가 이게 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회색 머리 뭔지 아세요? 약간 그런 데다가 좀 머리를 좀 짧게 하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사진을 절대 공개 안 해요?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게 저보고 어린 동생들이 막 여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신. 진짜 중학교 때. 부럽다.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여신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또 여신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여드름신 이러고 놀고 제가 그거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니 저희가 고향이 같아요. 포항이요? 네. 모르셨죠? 제가 방송에서 공개하려고 말 안 했는데 식사하시면서 유사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 포항에서 왔어요. 진짜요? 저도 포항에서 5살, 6살까지 살았어요. 오 진짜요? 포항 어디? 대구에 살았고 다음부터. 어디요? 그 다음에 대구로 가시고 죽도시장? 진짜요? 설림병원? 남구 쪽이시잖아요. 저 지금 잘 몰라요. 네. 죽도시장 수제비 맛있어요. 같은 교양 출신이더라고. 너무 신기하다. 부산으로 가시고. 네, 맞아요. 20살 때 이제 학교 때문에 부산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서울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3년, 4년 정도? 서울이 더 좋아요? 어때요?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네. 사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 한 1년 차 때까지는 무조건 나 이거 전세 기간 2년 끝나면은 부산 다시 내려갈 거다.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정 떨어져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좀 적응을 하고 나니까 서울이 훨씬 재밌어요. 할 게 많고 또 막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서울 드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노화법률사무소랑 하이텍 감정평가법인의 협력 배경 알게 된 계기. SNS로 이제 저희랑 이제 마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마팔에서 제가 먼저 했을 거예요. SNS 공개해도 돼요? 공개 한번 해볼까요? 네. 뭐가 없어서 사실 좀 민망하긴 한데. 되게 홍대 무신사 이런 느낌인데? 어떡해. 제가 이것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서울에 이사 왔을 때 홍대 바로 근처에서 살아가지고 홍대 맞구나. 맞췄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추구하는 추구미도 약간 힙한 느낌을 좀 좋아해가지고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 많이 다르죠. 킬빌 이런 느낌인데? 킬빌 영화 좋아해요. 킬빌 영화 한 5번은 봤어요. 네.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해야죠.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얘기해도 돼요? 맨 처음에 진짜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어쨌든 저는 이제 거래처 분들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고 업무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와중이었는데 제가 그날 막 배도 너무 아프고 사실 막 남자친구랑 그때 이별한 상태였고 막 이래가지고 심신불안정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거울을 봤더니 행색이 너무 말이 아닌 거예요. 얼굴 표정도 막 이렇게 죽상이 되어 있고 너무 막 힘들고 이러니까 근데 그걸 봤더니 이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없겠는 거예요. 이 거래처 분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뭐 100일 중에 하루만 이렇게 힘들어도 이분은 오늘 저를 처음 보는데 이렇게 죽상이면 나는 이분한테 이런 죽상의 이미지로 평생 남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엘리베이터 거울 보면서 너 이렇게 갈 거야? 이러면서 진짜 뺨을 때리고 갔거든요. 진짜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너 이렇게 갈 거야? 뺨 탁 때리면서 이제 정신 차려. 웃어 이렇게 하면서 진짜 모노 드라마 같네. 네, 저 진짜 오글거리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뵌 분이 저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오래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그래서 인스타로 알게 돼가지고 감정평가 법인이 되게 핫해서 제가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갔죠. 이렇게. 첫 만남. 살기 힘듭니다. 이때 댓글 봤는데 봤어요? 네 뭐라? 사실 또 제 칭찬이 이렇게 몇 줄 있더라고요. 조용히 하트 눌렀어요. 네. 그 댓글에만 좋아요 눌렀어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볼까요?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 하이테크는 무형자산 쪽에 좀 특수한 경력이나 업적이 있다. 네,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무형자산 평가를 하시는 평가사분들이 많이 없었대요. 근데 이 무형자산 평가를 상용화 시킨 게 저희 대표님이시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잘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초 약간 선구자 같은 경우는 네, 맞아요. 일반인들이 감정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세무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이제 절세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뭐 현금 뭐 이런 자산을 관리를 한다 이런 계획이 좀 세워지는 것처럼 그 계획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평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좀 잘 아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좀 정확한이라고 할까요? 좀 때에 맞는 그런 절세 효과라 뭐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는 평가가 돼 있는 걸 거래하는 거예요. 시장에. 근데 감정평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삼성 주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주식거래소에 거래되는 가치가 있는 건데 가치가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걸 평가해 주는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비상장 주식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희 소송평가할 때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산을 물려줬어 시골에. 근데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산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 산을 하나 물려줬는데 형제가 5명이야. 그럼 20% 나눠야 되는데 그 한 명이 등기하고 20% 떼준다고 해볼게요. 현금으로.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평가해야지 얼마씩 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네. 감정평가에서 핫한 이슈 뭐예요? 요게 이제 개정고시가 된 건데 이제 올해부터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원래는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뭐 초고가의 아파트, 뭐 주택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비교 대상이 없어서 시가 이렇게 산정하는 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에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전이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제 중저가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적게 나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대상으로 좀 넣자 이렇게 돼서 새로 들어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냥 공시가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시골 산이나 거래가 안 되는 것 혹은 대부분의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공시지가보다 높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공시지가 맞춘다고 뭐 하고 하잖아요. 공시지가 얼마 이상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거는 그나마 부동산은 공시지가라도 있지 없는 걸 평가하는 거죠. 맞아요. 없는 게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없는 거를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양쪽으로 업체 2개를 복수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아까 말씀드린 초고가 아파트 그런 개념이 그래요. 이제 공시지가는 있지만 매매 사례가 많이 없고 그런 것들은 사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추정자산으로 봤을 때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로 그냥 일반적으로 내면은 안 돼요. 국세청에서 반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려가 돼서 추가 징수가 돼서 그제서야 이제 소급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요거는 좀 제대로 컨설팅이 돼서 미리 좀 하시는 게 어떻게 좀 세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속이 쓰린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 더 나가는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애초에 좀 받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속받을 때 예를 들면 초고가 펜트하우스 아파트다 그러면 그게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얼마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세금 관련, 상속세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납부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역전 현상이란 게 이제 요즘 주택이 중형 아파트 가격대 올라가면서 오히려 펜트하우스 이런 거 측정이 안 됐을 때 반대 가치가 측정돼 버리는 그런 역전 현상이 맞아요. 제대로 된 이제 가치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서 이번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거기까지. 수수료 인상됐네요? 네, 25만 원? 네, 5만 원이요. 아니 한 건당? 아니에요. 이게 기본 수수료라고 해서 5천만 원 이하의 것들은 2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5천만 원이야 20만 원밖에 안 해요? 네, 20만 원이요. 거기서 이제 물론 여비라든지 출장비, 그다음에 공부 발급비 이런 게 추가되긴 한데 어쨌든 기본 수수료 자체가 이제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 그거는 바로 며칠 전부터 적용된 사례예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저희도 몇 개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수료 때문에 좀 망설였던 것도 있어요. 그래요? 수송 비용을 할 때 뭐 주택이나 이런 거를 나눌 때나 할 때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 많으니까 부동산 시세로 하고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를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소송 비용 중에 또 포함돼야 되니까 은행한테 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설득해내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 달리평가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익이 훨씬 크니까. 부동산 감정평가 시 주의해야 법적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평가액이 너무 차이 나면 맞죠? 공시지가가 뭐 예를 들면 산이야, 임야나 토지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은 어떤 거냐면 토지 변경하면 토지 가격이 뛰거든요. 전답에 아시겠지만 전답에서 대로 바꾸면 지목 변경하고 농지를 뭐 개발 가능한 임야로 바꾸고 이러면은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토지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묶여 있어요. 일단은 개발이 안 됐는데 바로 옆에 토지가 이제 공도가 나고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좀 올라가잖아. 네, 맞아요. 같이 올라가는 인근에 있으면 맞아. 영향을 좀 미치죠.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래도 공시지가가 엄청 낮아. 시골 땅이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소송인데 공동 투자했어요. 두 명이서. A랑 B랑 공동 투자인데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개발을 하는 사람이고 돈은 투자한 사람은 A야. 그러면 B는 이게 낮게 측정되고 싶어 하고 A는 엑시트 하려고 높게 측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토지도 개발했으니까 이거 올랐지 않냐 이렇게 막 주장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게 누가 의뢰하냐 요것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보통 그런 경우는 금액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얘기해보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소송도 그렇고 감정평가도 그렇고 많이 얘기 들어보고 정말 100건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100건 다 다른 솔루션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한 건 한 건을 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내에서 어떤 평가를 하셨어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평가사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좀 많이 친절한 직원이다, 열심히 한다 그렇게 평을 해주시는 것 같고 대표님께서도 요즘엔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다른 직원분들한테 이제 조승빈 이사님 에이스다. 하이테크 에이스네. 네, 그런 제보를 한 번씩 해주시면 그러면 너무 뿌듯하죠. 저 열심히 해야겠다. 이 에이스 타이틀 이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죠. 조승빈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22살이잖아요. 22살까지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저 35입니다. 91년생 양띠입니다. 너무 동안이시네요. 91년생. 감사합니다. 퇴근 후에는 뭐 하세요? 저는 요즘 그렇게 막 대단한 걸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좀 강아지 산책시키고 정말 홈트레이닝 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가볍게 하고 뭐 드라이브 가끔씩 가거나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약속도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서울에는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좋다. 아니 아까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나 하나 더 조건 추가했어요. 아까 3개 했잖아요. 2개 그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타지 사람일 것. 그러니까 타지에서 올라왔다. 이러면 그냥 죽기 살기로 하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괜찮네. 그거 어때요? 어떤가요? 물려받을 게 많이 없을 것. 그렇게까지 없으세요? 없어가지고 면접 한번 보러 오시네요. 스스로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추천서 하나 써드릴게요. 같이 타지 물려받을 게 없다. 괜찮다. 한번 제가 추천서 써드리겠습니다. 괜찮겠네요. 그러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대. 맞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요즘엔 사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적당히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좀 누워서 쉬면서 그냥 뭐 릴스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소소하게 푸는 편이고 스트레스가 좀 극심할 때는 좀 마인드맵을 그려요. 이게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 이렇게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해결법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걸 좀 해소를 해야 풀릴 건지 뭐 이런 걸 좀 마인드맵을 글로 적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좀 혼란스럽던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깔끔해지는, 네, 평온해지는, 네, 그렇게 풀어요. 이건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조금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좀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시면, 네, 마인드맵.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단기적 목표. 이게 또 너무 또 회사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부원이랑 저랑 좀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본부원들에게 한마디. 본부원들요? 이 영상 편지 써야 돼요. 일단 열심히 제가 하라는 대로만 네,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한 100번 얘기했거든요. 무언의 압박이다. 네. 근데 제가 이거는 너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처음에는 말을 안 듣더라고요, 사실. 네, 말을 안 듣고 하다가 갑자기 한 2-3달 뒤에 뭐 이거 근데 본부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제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입 까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 나 한 10번째 얘기한다.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뭐 이해는 해요. 왜냐면 저도 너무 꼰대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요런 틀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이런 본인의 업무 방식은 본인이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거는 내 눈치 보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것저것 지금 시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다. 왜냐면 제가 했던 방식이 이분한테는 안 통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항상 말은 해줬죠. 장기적 목표는? 우선은 그런 욕심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회사가 5년을 일을 하면은 이제 평가사 1차 면제가 돼요. 진짜요? 네. 저희 회사 이제 법인이잖아요. 감정평가 법인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은 이제 그런 1차 면제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평가사를 하시려고 하시구나. 2차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2차 중간식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네. 조금 더 디벨롭을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직무가 물론 이제 앞으로 시드가 점점 더 쌓일 거긴 하지만 이 정도로 멈추고 싶진 않다는 욕심이 좀 생겨 가지고 조금 더 플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 그건 없어요? 다 회사랑 관련있네. 회사 본부원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우리 본부원과 회사가 다 성장하는 곳으로. 그러게요. 너무 제가 여기 하이테크 입사하고 나서 좀 일밖에 이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년이 하이테크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럼 개인적인 목표로는 저희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네. 안 가봤어요? 아니요, 가봤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꼭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MBTI 제가 말씀드린 적 있나요? 아니요. MBTI 잘 아세요? 사실 많이 관심은 없는데. 그래요? 근데 TJ를 좋아하긴 해요. TJ요? 근데 네. 여성분들은 F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하나씩 맞춰볼까요? 네, 하나씩. E 네. 앞에. 맞아요? E는 맞아요. 맞아요. 저 E 말고는 나머지는 맞추시는 분들이 은근히 없어가지고. 네. 변호사님 MBTI가 언급된 적 있나요? 방송에서? 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저는 한 번 했는데 나무키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ENFJ라는데? ENFJ요? 저기서 몇 개 맞아요. 놀랍게도 하나. 하나 맞아요? 그럼 다 반대. 다 반대. 이렇게 바로. ESTP. 네, ESTP예요. 정답이 이렇게 빨리 나왔네. 제가 이거 ESTP. 너무 궁금해가지고 돈 주고 하는 걸 해봤거든요. 그냥 어김없이 ESTP가 다 나오더라고요. ESTP. 저랑 하나 차이네. 인상에 남는 의뢰인 있어요? 인상에 남는 의뢰인 많죠. 정말 많죠. 사실 정말 힘들었었는데 6개월 동안 정말 괴로웠다. 네, 너무 괴로웠고 왜냐면 이제 정말 뭐 오해가 한번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일을 똑같이 항상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조금 트집을 잡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 하나 꼬리 잡으니까 이제 약간 좀 왕따 시키듯이 저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조승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근데 또 그게 또 규칙상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면서 했던? 열심히 그래도. 네. 다른 분들은 아주 그냥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커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다른 분 소개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명함을 이렇게 달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그 이후에 누구한테 소개받았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가지고 좀 그런 거에서 또 만족을 크게 얻어서 지난 어려운 거는 좀 많이 빨리 잊는 편이에요.
서비스업이라는 게 의뢰인들을 많이 겪다 보면 진짜 독특한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서 네. 예를 들면 이 노트를 판다. 그러면 이 노트에 불만족을 가지는 사람들은 적을 가능성이 높아. 사전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 있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비스 영역이란 것은 그 사람은 이만큼 서비스를 기대하고 온 거야. 맞아요. 네. 저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몇 분 내 대답을 제가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저한테 불만을 요청하시면서 몇 분 내 대답? 뭐 이런 걸 요구하시더라고. 30분 내 의뢰인의 요구에 대답을 해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몇 분 그 정도까지는 짧진 않았는데. 네. 공감돼요. 그죠. 네, 있어요. 네. 이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고 비교해볼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이 서비스에 딱 들어오면 요거밖에 못 본단 말이야. 예를 들면 변호사는 내가 전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저녁에도 받아야 되고 30분 내에 대답을 해야지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사전 정보가 너무 불일치하는 거지. 너무 불일치하는 거야. 감정평가 업무라든지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불일치하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 저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과의 괴리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분도 딱 그러셨어요. 사실 감정평가도 그렇고 법적으로 뭔가를 의뢰할 만한 일이 살면서 사실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살면서 감정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모르셔서 뭐 이런 거는 미리 말해줘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직렬에서도 뭐 예를 들면 병원 이런 것들은 좀 자주 가니까 맞아요. 평가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요게 좋다 저거. 근데 예를 들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좋아도 좋은지를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랑 연락도 못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진짜 아직도 변호사 연락처가 공개 안 돼 있고 회사로만 연락을 해도 인기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톡방 만들어요. 단톡방 만들고 제 번호를 공개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처음부터 이제 만난 거를 변호사 연락처를 공개된 곳에 만난 거지. 그러면 다른 데를 안 경험해보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럼 연락처 공개됐는데 주말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전화하면 되지 않냐라고. 전 다 받긴 하거든요. 다 받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가끔 못 받고 이러면 컴플레인이 들어올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선의로 플러스 서비스로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당연하다고 느낄 때 그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굉장히 좀 종합체였던 그때 막 평가에 또 일부러 좀 제가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원래 그냥 했어도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이 방법은 어때요? 라고 찾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불만을 가지셔서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한 인간적으로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나쁘고 뭐 진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아쉽더라고. 아쉬워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왜 이거를 다른 데 한번 다녀오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맞아요. 두 번째 좋았던 의뢰인. 두 번째 좋았던 의뢰인 진짜 뭐 별거 아닌데 이사님 덕분에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친절하시냐 이렇게 하면서 진짜 뭐 커피 이렇게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시고 그게 사실 얼마 안 하잖아요. 뭐 5,000원 10,000원짜리여도 그게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날 그냥 하루 종일 기분 좋은 그런 힘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건이 잘 돼서 수제 쿠키를 만들어서 편지랑 저 사건이었는데 회사 전 직원한테 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감동이다. 진짜 고맙더라고. 그 진짜 고맙고 그리고 시골 사건이었는데 이거 좀 웃긴데 홍보수가 없는 약속이었는데 인삼주를 드시죠. 진짜요? 그게 좀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좀 또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리고 뭐니 해도 돈 많이 주는 은행이 제일 좋고. 제일 좋죠. 그거는 지금 다 이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쿨거래 하시는 분. 편지도 중요하지만. 편지 물론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그렇지만 뭐니 해도 좋죠. 지나다니면서 번호 물어보는 분도 많죠. 많았는데 근데 이게 객관화가 좀 됐던 계기가 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진짜 엄청 그냥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예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안 따라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만만한 일반인 범주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있다 하니까 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네가 감히? 근데 이런 거 있었어요. 왜냐면 정말 갑자기 저 일화가 있는데 진짜 그 픽업 아티스트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냐. 지하철이 이미 이쪽 방향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타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는 거 맞다고 거기까지는 딱 했는데 갑자기 방향도 같은데 요구르트 한 잔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
저 처음에 요구르트 파시는 분인 줄 알고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저도 싫다고 막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백 1차임?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조금 자존심이 강의 보고 온 거 아니야? 제10강 플러팅 멘트 영찬호가 약간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래요? 거기 사이트에서 그런 거 좀 팔았었어요. 어머 그렇구나. 뭐 이렇게 여자 유혹하는 방법 이런 거. 진짜요? 그 사이트에서. 그게 통해요? 어떤 거였어요 혹시? 그중 택도 없어. 통하나요? 택도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궁금하다. 웃지 마세요. 어떻게? 나름 진지한 영역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참하고 시작할게요. 유혹하지 말고 끌어당겨라. 목차 보여줄게. 목차 보면 재밌어요. 목차. 오케이. 제목도 힘든데. 이거 한번 평가해 주시죠. 평가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 평가를 해보는 거지. 감정 평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가치를 한번 평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90만 원 일단. 네, 90만 원이요. 네. 여성으로서 이게 통할 것 같은지가 궁금해요. 여자를 두려워하는 남자는 하수다. 남성에게 채워진 목줄에는 죄책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무슨 내용이죠? 모르겠어요. 이게 강의가 있을지를 몰랐네요. 처음부터 넥서스를 골라라. 차 렉서스요. 렉서스 타봤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좀 부드럽기도 하고. 이 강사는 넥서스 없어요. 무슨 뭐. 근데 원래 보통은 좀 하려면 본인이 뭔가를 이미 갖추고 권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이게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해요. 한번 보세요. 매력적인가?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분이 저거 파는 분이에요. 그래요? 이분 연애하고 결혼하셨나요? 모르겠어요. 못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왜 났냐? 네. 다른 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픽업 아티스트. 네. 일종의 요즘 현대판 픽업 아티스트거든요. 네. 픽업 아티스트. 그런 분들이 좀 애매하게 배우면 좀 그런 식으로 갑자기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시지 않나. 요거 해보자. 그럼 밸런스 게임 중에 12시간씩 일하고 그때 연봉, 그래서 하루 4시간만 일하고 평균 연봉. 그래서 저는 하루 4시간만 일하고 평균 연봉을 골랐는데 왜요? 지금 사실 저희 회사가 이것 약간 업계 뭐 그런 건가? 근데 저희 회사 분들이 좀 워라밸이 좋은 이유가 퇴근하면은 거의 뭐 일이 진짜 할 게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잔업을 뭐 내일을 위해서 미리 해놓는다거나 이런 건 이제 개인 선택인데 정말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억대 연봉을 벌어가고 계셔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 가야겠다 진짜. 오세요. 근데 이렇게 두 개 고르라면은 저는 하루 4시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좀 진짜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게 좋아가지고 열심히는 하지만 열심히는 하지만 굳이 두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왜냐면 평균 이하 연봉이 아니잖아요. 평균 연봉은 버는데 4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좋은 거잖아요. 하루 12시간 일하고 4억대 연봉은 어때요? 12시간 일하겠습니다. 기한 시간 내서 3시간 동안 3시간이나 됐나요? 3시간 저도 말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기 전에도 친구한테 메이크업 받고 왔다 했잖아요. 나 왠지 가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할 것 같다 막 이랬거든요. 진짜 잘했어요. 아니 긴장하신다고 하시면 엄청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좀 체질인가? 네. 이게 유튜브 채널 만드실 거죠?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고 오늘 하이테크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의 조성민 이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예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